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 했었던 부분들을 좋은 부분만 골라서 다시 한번 더 재방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만 추려서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질문 1번과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고려대학교 자소서는 역시 대교협 자료를 따르기 때문에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학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1번과 2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3번과 4번에 대한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 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써야 되겠죠. 본인 이야기를 쓰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쓸 얘기가 없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가 아닌 남의 얘기, 남들이 했던 얘기를 좀 쓰게 되는데 절대로 사실에 기초해서 써야 합니다. 약간의 부풀림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쓰게 되면 검색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자소서를 보지 말기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선배가 어느 학교에 붙었어. 아, 그 선배가 그런 자소서를 썼다는데 한번 봐봐. 또는 그 형 또는 그 누나한테 부탁해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 틀이 남아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틀이 남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자기 글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소서를 참고하지 않기를 저는 권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 선배는 그런 얘기를 써서 붙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본인 이야기, 절대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쓰느냐? 간단한 문장으로 쉽게 써야 돼요. 특히 근데 우리 3특이나 12특이나 친구들이 뭐 글을 어렵게 쓰는 재주는 없는데 글을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쓰는 재주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그냥 막 건너뛴다든지 해서 하나의 문장에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이라도 사건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간단한 문장으로 쉽게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글이 예쁜가를 많이 보세요. 어머님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소개서가 우리 아이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써야 되고요. 이걸 일부러 막 글자 수 맞추기 위해서 막 늘려서 쓴다든지 또는 말을 좀 이쁘게 하려다 보니까 막 인위적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한 접속사를 써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많이 쓰는 게 따라서 이런 거 많이 써요. 따라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접속사 같은 걸 사용해서 글의 전체 흐름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오히려 접속사 안 쓰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요. 맞춤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붉은 글씨로 맞춤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맞춰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 맞춤법 때문에 오히려 글을 망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 한국어를 쓰라고 저는 많이 권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걸로 영어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학생이 영어로 썼을 때 학생이 쓰는 그 글의 의미나 감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가 좀 서툴더라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한다면 사정관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님들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가 아름다운 글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내용,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가 많이 지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과거형 문제는 굉장히 잘 써요. 제가 이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상을 탔어요. 활동은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뭘 느꼈어요. 예, 과거형.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쓰고 또 자신 있게 써요. 근데 문제는 이 미래형이에요. 그럼 그런 본인의 캐리어를 가지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 꿈을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해야지라고 하지만 너무 막연하고 그 막연한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공부할 것인가, 앞으로 대학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더 공부할 것인가 또는 더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자소서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좀 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리더십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좀 있고요. 그럼 그렇게 또 글을 쓰긴 하겠지만 너무 적은 규모, 너무 작은 동아리 내에서의 어떤 리더 또는 자기가 활동하는 조그마한 규모에서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나 스스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이런 좀 더 거대한, 좀 더 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하는 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곧바로 이 재외국민 전형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대학의 인재상 어떤 인재를 우리 대학은 원한다 이런 걸 보시면 이 리더로서의 책임감들이 좁은 사회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넓은 사회, 또 세계 인류를 위한다든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우리 민족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더 넓은 쪽 꿈들을 좀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설명하면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4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문항 중에서 1번, 2번, 3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대부분의 대학이 비슷해요.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바뀐 자기소개서도 1번, 2번, 3번이 동일합니다. 근데 1번, 2번, 3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죠. 어머님들도 지금 보셨겠지만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네. 3가지 사항을 보면서 다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적인 면, 1번에서의 학업적인 면, 2번에서의 활동, 3번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게 대교육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4번은 각 대학교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건데 고려대학교는 지원 동기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왜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보시죠.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머님들 쳐다보시면 또는 우리 학생들 보면 무엇을 써야 될까? 학생들이 항상 이런 얘기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죠. 사실은 알면서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지금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학교는 어떤 교육 과정을 가져가는가? AP 학교인지 또는 IB 학교인지 또는 한국 학교인지 아니면 로컬 학교인지 그런 교육 과정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특이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쭉 써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이런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고려대 학교 그리고 또 뭐 다른 연세대학교나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은 어쩌면 이 성적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고 느낀 게 뭘까요? 배우고 느낀 거는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느낀 것도 있겠지만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서 느낀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죠. 교육과정, 그 다음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나의 노력, 그리고 어떤 특이한 경험 이런 건 없었는지, 그 결과,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 조금 4, 5년이 지난 글이에요. 4, 5년 저는 지난 글인데 이거는 초안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초안이에요. 초안인데 이 초안을 저랑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과목에서 보면 경제, 생물, 심리라고 하는 과목을 흥미롭게 공부를 했고 근데 그 중에서 경제이론에서 이론도 배우고 실질적인 현상을 배웠고 그래서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읽으면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도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대충 쓸 수 있죠. 그 밑에 extended essay를 쓰는 데서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무슨 경험을 했는지는 없어요. 그냥 막연한 얘기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게 초안으로 쓴 거고요.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관심 있었던 과목은 경제학, 심리학, 수학 이렇게 바뀌었죠. 과목 하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실질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났던 게 미국이 한국철공에 20% 관세를 매겼다는 그 기사를 분석하면서 아이를 썼는데 대안을 제시했죠.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 그 다음에 뭐 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 게 앞에 있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본인이 경제 수업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자신이 경제 흐름을 바라보는 시야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리고 성적도 아주 좋았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내가 그 과목을 듣고 그 과목에서 나타났던 형태들을 사정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를 보실까요? 2번은 교내활동 3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글자 수가 1번과 3번, 4번은 전부 1000자인데 2번은 1500자예요. 그만큼 이제 많이 쓴다는 뜻이 되겠죠. 1500자를 쓰게 되는데 또 이걸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뭘 고민해야 될까? 학생들은 뭘 쓸까 고민하겠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그랬으면 그럼 중학교 거는 안 되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고등학교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인터의 경우는 대부분 9학년부터 고등학교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9학년 때 썼던 게 이제 중학교, 우리로 보면 중학교지만 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학교 때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네, 중학교 때 했던 활동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내 활동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종교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개선했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게 꼭 전공과 관련되어야만 되는가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해요. 셋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걸 쓰겠다라고 하면 하나 정도, 나머지 두 개는 정말 학생이 잘 교육받았는지, 정말 전인적 교육을 받았는지, 뭐 예를 들면 체육활동 또는 예술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학업 이외에도 다른 소양,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활동들을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배우고 느낀 점이 꼭 전공과 관련되어야 되나요? 뭐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격적인 부분, 인성에 관련된 부분, 시민으로서의 가져야 될 어떤 자세,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꼭 전공과 관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3개를 꼭 써야 되나요? 네, 저는 3개 쓰라고 합니다. 그만큼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써주면 참 좋겠는데, 학교마다 이게 활동이 이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2개만 써도, 근데 하나만 쓰는 건 너무 작아요. 최소한 2개 이상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네요. 2개 정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어떤 친구가 이제 동아리 홍보부장을 했다고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 친구가 쓴 글에서 제가 잘 썼다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동아리 홍보부장을 하면서 하는 일이 한국 문화 알리는 일이었는데, 주로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알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 얘기만 해요. 뭐 예를 들면 음식을 팔았다, 또는 뭐 K-팝 이런 거 알렸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전통놀이, 그 다음에 한복 입는 것, 음식, 그 다음에 영화 상영, 경연대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또한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좋은 글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이 친구가 쓴 글 중에 마지막,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좋은 아주 멋진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잖아요. 단순히 어떤 활동을 하나 했는데 그런 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형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면을 발견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방송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들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